중학교 1학년 줄기와 이입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일단 줄기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줄기를 보게 되면 가장 이 그림을 볼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가장 겉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표피라고 하고 그 안쪽을 우리는 피층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 겹을.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뭐가 있냐? 체간이 있어요. 체간은 뭐 하는 역할이냐? 이걸 조금 당겨볼까? 이렇게. 체간은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이 어디로?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린 체간이라고 하는데, 체간 네모 칠까? 체간 밑에다 화살표를 이렇게 하자. 형성층 바깥쪽에 위치한 간으로 잎에서 만들어진 줄거, 유기양분의 각 부분으로 이동하는 통로다. 유기양분을 이동시키는 통로를 우리는 체관이라고 합니다. 이 체관은 세포벽이 얇고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 위아래 세포 사이에 많은 구멍이 나 있는 체판이 있어. 이렇게 체관이 있으면 요 사이에 구멍이 막 나 있는, 여기에 구멍이 막 나 있거든. 그 체판이 있는데, 이 체판은 우리가 국수 같은 거 먹을 때 그러니까 국수 먹을 때 찬물로 국수를 막 딱 씻고 난 다음에 물 떨어지라고 채반에 받쳐놓지. 그런 채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녹말 같은 입자 큰 것들은 통과 못 시키고 포도당 같은 것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체관이다라는 거야. 체관은 위에서 아래로 양분이 내려가니까 선생님 화살표 이렇게 아래로 해놓은 거고요. 그 안쪽에 이제 동그란 부분이 형성층이 있어요. 형성층 네모박스 치고 별표. 이 형성층은 뭐에만 있냐면 쌍떡잎 식물에만 있어요. 쓰세요. 쌍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에만 있는데, 쌍떡잎 식물에만 있는데 얘는 뭐하냐?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굵게 자라게 하는 부피 생장을 한다. 부피 생장을 하는 게 뭐다? 형성층이다. 그럼 형성층이 없으면 옆으로 뚱뚱해지지 못하겠네.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은 형성층이 다 있고요. 길게만 자라는 대나무 이런 것들은 형성층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형성층, 세포 분열해서 부피 생장한다고 하니까 앞에 뿌리에서 배운 게 하나 기억나네. 뿌리에서 뭐 배웠어요, 우리? 뿌리에서 생장점 배웠죠?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하여 뭐한다? 길이 생장한다. 생장점. 기억하셔야 돼요. 생장점. 길이 생장. 그 다음에 형성층, 부피 생장. 이거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성층 안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인 물관이 있고요. 얘는 화살표를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뿌리에서 잎으로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나와 있죠. 얘는 세포벽이 두껍습니다. 왜? 죽은 세포들로 되어 있고요. 위아래 세포벽이 없이 긴 대롱 모양, 다시 말해서 빨대 모양처럼 채판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줄기의 구조를 볼 때 쌍떡잎 식물하고 외떡잎 식물을 따로 봐야 돼. 그 이유는 쌍떡잎 식물에는 형성층이 있어요. 그다음 외떡잎 식물에 형성층이 없어. 그래서 관다발, 선생님이 꽃다발처럼 꽃을 여러 송이 가지고 있는 꽃다발이라고 그랬잖아. 관다발, 관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관다발이라고 그래. 이 관다발의 구조가 형성층이 있으면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는 규칙적 배열이고요. 외떡잎 식물은 불규칙적 배열이야.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쌍떡잎 식물은 어때? 가운데 형성층이 있어서 바깥쪽에 체간, 안쪽에 물간에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근데 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열이 돼 있어.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 형성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날씨가 좋은, 즉 요즘 같은 날씨에는 세포 분열이 활발해서 세포를 많이 만들지만 부피를 많이 생장을 해.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부피가 조금 생장하겠지. 그래서 나이테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이 형성층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거는 위로 올려 보내고 밑에 있던 걸 다시 볼 거야. 우리 식물의 물관과 체간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식물의 물관의 관찰입니다. 붉은 잉크를 탄 물에 봉선화 줄기를 담아놓고 시간이 지난 후 줄기를 얇게 단면을 내어 관찰을 한대. 봤더니 어떻게 됐어? 일단 붉은 잉크를 탄 물이야. 그냥 물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잉크에다 뭐를 탔어? 물을 탔지요. 그지? 물을 타서 봉선화 줄기에 담아놓고 시간이 지난 후 줄기 얇게 잘랐대. 그랬더니 쌍떡잎 식물은 어떤 모양을 가지냐면 이렇게 있으면
아니다. 이 색으로 하지 말고 주개로 지워볼까? 쌍덩이 식물에는 흰색으로 하게 되면 이게 줄기야. 그러면 붉은 잉크를 탄 물의 길이 이렇게 두 줄이 나타납니다. 이 두 줄이 다 물관이야. 물관으로 지나간다는 거야. 근데 외덩이 식물 같은 경우는 어때? 형성층이 불규칙하죠? 관다발이 불규칙하죠? 그래서 이게 여러 줄이 나타나거나 없거나 이해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물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두 번째, 환상박피 실험이라고 합니다. 환상박피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줄기 겉부분을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도려내는 거야. 그러면 이 도려내면 어디가 제거가 되냐? 바깥쪽에 있는 체관이 제거가 될 거야. 그럼 체관은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곳인데 그 내려오는 곳이 제거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양분이 못 내려가고 이렇게 빵빵해질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어떻게 된다? 형성층은 줄기의 바깥쪽에 위치하면, 두 번째, 양분은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결과 보세요. 형성층 안쪽에 붉게 물들어서 물관은 형성층 안쪽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체관은 형성층 바깥쪽에 있으면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다라는 거야. 이 환상박피 실험은 원해나 과수농업에 이용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위에 만들어진 과실은 양분도 많고 당도도 높고 상품이야, 상품. 근데 밑에는 얘네들을 버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환상박피 실험 같은 것들을 원해에 쓰인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줄기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야. 줄기는 별로 없어요. 줄기는 일단 각 구조를 아시면 되고요. 물관과 체관이 무슨 일 하는지, 형성층이 무슨 일 하는지 쌍덩이 식물하고 외덩이 식물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험은 환상박피 실험하고 이렇게 붉은 잉크를 탄 물을 봉선화 줄기나 백합 줄기에 담가 놓고서 줄기의 단면, 이거 종단면을 확인하는 이 실험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줄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줄기의 기능, 선생님 기능은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치? 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나오기 쉬우니까. 그래서 줄기의 기능 첫 번째입니다. 지지작용, 땅을 지탱해주는 거래. 두 번째, 이건 메모쳐야 돼. 왜? 운반작용 같은 경우는 줄기에서만 일어납니다. 물과 양분을 운반해주는 거. 저장작용, 양분을 우린 줄기에다가 저장하지. 감자나 양파 이런 것들이 줄기에 저장하는 거야. 호흡, 모든 세포는 호흡하는 거지. 그래서 줄기에서만 일어나는 기능은 운반작용이다.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이 다른 데서도 일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그리고 줄기의 종류를 학교에서 이거 배우면 그때 외우시고요. 안 배우면 굳이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줄기의 구조에까지 받고 이제 잎의 구조에 대해서 볼 거야. 잠시만 내려야지. 글씨는 올리고 잎의 구조입니다. 잎은 선생님 바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잎은 어떻게 되어 있냐? 가장 겹부분은 큐티클층이 되어 있죠. 이 큐티클층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야. 그 밑에 표피 조직입니다. 이 표피 조직에는 관다발이 없어요.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세포층이고 관다발이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관다발에는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울타리 조직 네모치자. 울타리 조직. 이 울타리 조직은 엽록체를 가진 세포들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어. 그래서 광합성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책상 조직이라고도 했어요. 빽빽하게 있다고 그래서.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 울타리 조직이라고. 표피세포 바로 밑에 있는 잎의 앞면에 표피세포 바로 밑에 있는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세포로 뭐한다? 광합성을 활발히 한다. 근데 우리 광합성을 하려면 기체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치?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울타리조처럼 저렇게 빽빽하게만 있으면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가 없겠지? 그래서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뭐냐? 해면 조직입니다. 이 해면 조직은 세포들이 듬성듬성 배열되어 있대. 왜 듬성듬성 배열되어 있냐?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쉽게 하도록 듬성듬성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맥입니다. 인맥은 우리 잎의 뼈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관다발이야. 그래서 위에는 물관이고 아래는 체관이 됩니다. 인맥에도 뭐가 없어?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해요.
그 다음에 공변세포입니다. 공변세포. 얘는 표피세포가 변해서 된 거야. 그래서 기공,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기공을 이루는데 얘는 엽록체가 있어. 표피세포는 원래 엽록체가 없는데 유일하게 엽록체가 있는 표피세포다라고 아시면 돼요. 알았죠? 기공, 두 개의 공변세포가 둘러싸인 작은 틈으로 잎의 뒷면에 분포되어 있고요.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각각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잎의 기능입니다. 잎의 기능 세 가지는 다 중요해. 다 따로따로 배울 거야. 첫 번째, 광합성입니다.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물과 이산화탄소 양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엽록체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 잎의 구조에서 세 군데입니다.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 얘네 말고는 엽록체 관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양파의 표피세포를 관찰할 때 거기서 엽록체를 발견했다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표피세포에는 뭐가 없다.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모든 세포는 숨을 쉬지요. 그치? 증산작용. 우리 물 많이 먹으면 오줌 싸잖아. 얘는 못 싸. 그러니까 물을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내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증산작용을 먼저 배울 거고요. 광합성과 호흡작용은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증산작용에 대한 건 다음 동영상에 마저 수업하겠습니다.